지금까지 이제 국내 정치 현안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본이 예상됐던 대로 우리나라를 그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에 돌입을 한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서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앞선다는 측면을 보면 규모랑 내수 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남북 간의 협력이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각계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논객들께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 발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시장이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평화경제, 남북 경협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숨에 일본의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총이 무려 75조 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환율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1215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돈을 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발언을 미안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내 연기금이 이틀 동안 코스피에만 1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그 국내 연기금이란 말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인데요.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여기 이 평가단들이 앞으로 일하셔서 내실 국민연금 1조 원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75조 원이 증발된 겁니다. 시장의 평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냉정한데 대통령께서 죄송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기승전 북한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가장 냉정한 답을 제시했고요. 사실 경제 3위의 일본 대국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해야 되지만 경제 최빈국인 북한과 손을 잡고 경제 3위 대국을 이긴다는 것 논리적으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를 도모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 공조 체제를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점, 이 현실 인식의 온도 차이에 있어서 대단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히 낙폭이 크게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세계, 유럽, 미국 모든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1%대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7%대 하락했고 코스피는 3% 유독 우리나라만 3배, 7배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낙폭 차이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한일 이런 어떤 무역 분쟁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7월 1일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무역 분쟁이고 예고된 분쟁이기 때문에 악재가 이미 그 전부터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경제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비역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 여러 분석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도 여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주된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 자꾸만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좀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날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은 평화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평화 경제가 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1278자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270자만 이 북한과 관련된 평화 관련된 메시지였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연구 개발 자체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 구체적 메시지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약에 가정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북한과의 그런 평화 경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하면서 이런 어떤 일본과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모든 메시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가지고 왜곡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분명하게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이루면 단숨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네, 단숨에 일본 우리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주가가 니케이나 상하이 지수가 1%대에서 하락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7%와 3% 하락했느냐. 우리나라만 미중 부역 전쟁의 여파를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제시하는 핵심 해법이 본질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회수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것이고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북한이 단기적으로 내수 시장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GDP로 봤을 때 최빈국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의선과 동해선을 깔아주면서 수십조 원을 투자해주는, 그리고 이 투자한 것을 언제 회수할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이 통일의 효과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제대로 담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기승전 북한 해법을 내놓으시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듯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맞을 짓 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틀린 해법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것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적어 갖고 왔어요.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조차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몽상가적 발언이다.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는 허풍을 떨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기서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지금 논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우리 물건을 안 사줘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반도체의 핵심 소재, 그거를 우리한테 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핵심 소재를 우리에게 안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갖다가 남북 경협으로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내수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일본이 왜 우리에게 물건을 안 주느냐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갈급하냐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엄청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일본이 그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물건을 직접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남북 경협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일본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이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을 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남북 평화로 100년이 걸릴지 모르고 소재 국산화도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살아있는 국민들은 어이할고 정치를 잘못하고 대안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뭉치자. 참으로 한심한 말입니다. 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지. 하여튼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적어도 핵심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나름대로 안심했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우리 장해찬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그런 증시 폭락 문제 물론 심각하고 걱정들이 많죠. 근데 그걸 바로 대통령 발언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다. 이건 저는 너무나 과장 해석한 거로 볼 수밖에 없고요. 앞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워딩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공동 번영을 이뤄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한일 경제 전쟁,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에 즉자적이고 초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 지금 일부 언론과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미사일 쏜 사람들하고 무슨 남북 경협을 하겠다는 거냐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그냥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소를 유리한 대로 이걸 끌어간 것이죠. 저는 대통령께서 한 번도 초단기 대책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그날 이 수보회의 끝나고 나서 정부가 바로 단기 중기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날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부 워딩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그게 전부 처방인 양 이렇게 애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이건 뭐 이번 정부만 얘기한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가서 특히 드레스덴 가가지고 그래서 통일 대변 얘기를 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보수 언론들과 정당들이 여기에 환호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북한에다가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연 40조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디는 뭐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나중에 최상위급으로 점프할 거다. 그리고 600조 원의 자원 강국이 될 거다. 2030년도에 G7 대국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엄청 그때 기사를 많이 이제 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부터 어떤 식으로건 이 평화 경제를 열어야 된다, 남북 경협을 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전략이고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일본의 이런 경제 전쟁 와중에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한 80% 됩니다. 그럼 일본은 한 20, 30%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를 우리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북 경협과 향후 통일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북한의 저 자원과 노동력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포함해가지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철도, 도로의 인프라 문제까지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정부는 단기, 중기 대책 다 제기를 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개 품목과 관련해서도 1년에서 5년 안에 국산화하겠다. 그리고 향후 7년간 8조를 연구개발비로 투입하겠다. 등등 뭐 쭉 대책을 단기적인 대책도 세워놨고 중기적인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제가 이거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 보고 되게 안심을 했을 텐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한양대 박재근 교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SK가 이달 말이면 이 일본이 지금 규제했던 거에 대해서 양산 테스트 마무리하고 그래서 올해 일본 공급사들이 대래 최대 수요처를 잃게 돼서 자기들 경영이 어려질 것이다. 다음에 내년 2월이면은 일본 그 기업들이 오히려 공급이 이제 중단되니까 부메랑을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전문가가 삼성과 SK하고 협의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당장 초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이런 이야기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 말 한마디 꼬리 잡아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쟁용으로 부풀린 것은 결코 이 난관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제가